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좀 알아봤고 네. 고수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앞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좀 저희가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 네. 이런 장을 현금 확보를 해서 잘 대처를 하면 그 전에 손실 났던 것도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수익 나셨던 분은 더 크게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고수님의 집중 공략 섹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바로 식스지입니다. 식스지요? 5G의 세상도 안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식스지요? 5G는 지금 거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 이유가 사실은 5G의 주 대역 주파수인 28GHz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투자 부분이 굉장히 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5G는 6G로 가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5G가 별로였는데 어떻게 6G가 성공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진짜 4차 산업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통신입니다. 이 통신이 기반이 안 되면 4차 산업이 모든 게 다 안 돼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6G가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이것이 이제 포진이 된다는 거죠. 이 6G는 필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에서 6G를 이전서부터 벌써 준비를 해왔고 다른 이 통신사들도 이제는 6G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6G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6G 시대에서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끊김 현상이 있으면은 모든 산업 전반에 멈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끊김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 끊김 현상이 없게 하려면 무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페이스 위주로 해서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무선 인터페이스에 지장이 없도록 잘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들이 혜택을 볼 확률이 높죠. 중요한 것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좋다.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이 잘 나가요? 그렇죠. 당연히 한국은 통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고 우리나라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주역이 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남희 씨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통신 3사 중에 하나겠죠? 네. SK텔레콤. SK텔레콤이 제일 뛰어나요? 그렇죠. SK텔레콤. 정말? SK텔레콤이 기존 통신보다 4배나 빠른 이 6G를 앞으로 하겠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 SK텔레콤이 클라우드라든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SK텔레콤의 그림은 좀 어떤가요? 일단 SK텔레콤 그림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개인들을 지치게 만든 회사입니다. 엄청 횡보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1999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마무리하고 네. 그 이후로 몇 년이죠? 거의 30년 뒤잖아요. 30년가량을 굉장히 고생을 시킨 회사입니다. 이때가 닷컴 버블이죠? 그렇죠. 언론에서 9시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SK텔레콤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투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그 주식에 대해서 와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진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맞는. 자, 그러면은 구간이 명관이라고 SK텔레콤도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사선을 아래 부분, 그음 부분 지지선을 잡고 있고요. 위쪽에 저항선 부분을 그으면 상승 삼각형, 즉 대칭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월봉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RSI도 50을 현재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매수?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참고적으로 SK텔레콤이 현재 이렇게 주가가 이 정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무려 6.7%나 됩니다. 6.7이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매수해서 손해볼 건 없다. 일단은 망하지 않는다. 혹시 이번에 하반기 때 좀 조정을 하면 매수에 들어가면
최소 단기라도 수익은 나실 수 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이쪽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더 우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식스지였는데 다음 집중 공략 섹터는 어디일지 공개해 주세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역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지 못한, 사실 아직까지는 잘 개념이 안 와닿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가려면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고요. 클라우드는 AI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빠른 전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컴퓨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1만 년 걸렸던 걸 단 200초 안에 그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 그렇잖아요. 양자 컴퓨터 하면 테마성으로 좀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으로 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뭐 되겠어. 하지만 국가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냐? 그렇죠. 정부 정책. 정부 정책. 현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년부터 2031년도까지 9,960억 원. 그래서 제가 현재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력이에요.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큐비트거든요. 이 큐비트에 대한 연구를 뭐 일본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스페인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양자 컴퓨터 하나 딱 있는 게 아니라 AI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돼야 자율주행이 되고 우주 항공이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우리의 테마성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가운데 좋은 기업을 선별을 하면 분명히 미래 지향적으로는 좋다. 그럼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하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안. 오늘 회사는 그러면 바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뭐 양자 컴퓨터의 보안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돼버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보안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취약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 보안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보안 시스템의 솔루션에서 양자 암호화하는 솔루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이미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 솔루션도 하고 있고요. 중요해서 이 회사가 양자키에 대한 분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양자 암호화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NIST 표준에 따른 알고리즘, 즉 미국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림 시큐리티의 그림은 어떤가요? 실제 일단은 EPS 성장률이 5년 평균 43.7% 엄청나죠. 평균 ROE가 11.5%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BPS 성장률입니다. BPS 성장률이 28.3% 평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건 타 업체들보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얼마나 성장하는데요? 보통 다 10% 내외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차트를 보시면 회사가 상당히 이익도 많고 성장성도 좋은데 지금 내용이 별로 없다. 별로 그렇게 못 가고 그냥 그렇죠. 거의. 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녹색선 하단부 지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매수를 고려할 만하고요. 지지선과 위 저항선 부분을 연결을 해서 보면은 양쪽에 대칭 삼각형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형상을 하고 있으면 크게 시세를 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요즘 이제 양자 암호에 관련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만약에 상단부인 박스권을 4,000원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 큰 저항선이 6,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회사는 향후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까지 살펴봤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탄 장착 완료, 윤재진 고수의 집중 공략 섹터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진짜 반도체 같은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고수님의 지금 앞에 행보를 봤을 때는 반도체 같은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거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기대해도 됩니까? 기대해도 됩니다. 오. 바로 디지털 화폐, 토큰증권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CBDC라고 부르죠. 이것도 이제 국가 정책하고 연결된 거예요. 일단은 국가 정책은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게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더 발전하는 걸로 바뀌지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은 우리나라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STO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10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하고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11월 말 공개하고요. 기술 실험은 24년도 3, 4분기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토큰 증권 및 디지털 화폐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디지털 화폐는 국가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이미 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기업들이 이 디지털 화폐에도 기여할 확률이 높아요. 시장에서 독점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미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